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의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헐렙과 발효 요구르트 깨삐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광수의 유정, 연해주의 삶을 소설로 쓴 작가 조명희를 거론하며 양국이 함께 돕고 산 경험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 구상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영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제안하고 이는 EU처럼 경제 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 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 협력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에 논의돼 온 삼각협력 사업 가운데 한러 양국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시작하자며 북한도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전화통화도 이미 6번이나 한 사이입니다. 이날 50분간의 회담에서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未来志向の新たな日韓関係を共に築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날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등 역사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방위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은 대북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해당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 계열사 후지뉴스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대화를 구걸하듯 한다, 거지 같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어제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맞받아치기식으로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깜짝 놀랐다면서 완전히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드 발사대 4기가 어제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이로써 한계포대에 필요한 6기의 발사대가 모두 모이게 됐는데요. 주한미군은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한 후 작전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발사대 6기가 모두 모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한반도 사드 도입 발표를 한 지 14개월 만에 완벽한 한계 포대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발사대와 함께 레이더 보안 시설, 비상시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 핵심 장비들도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발사대 2기와 새로 반입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임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배치 결정을 위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임시 배치 완료를 중국 측에도 통보를 했으며 앞으로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렬했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범부처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협조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성주 주민과 경찰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김장수 대사 초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6일 날 김 대사를 불러 사드 관련 항의를 했다며 항의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난달 29일에도 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